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 저는 세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개월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현명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집주인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 월세를 받는 그런 집주인이 되실 거잖아요. 그런 집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미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만 사면 내가 집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집만 있어서 월세 받으면 그게 다 집주인입니까? 그러면은 집주인으로서 임차인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저는 많은 세입자들을 상대해보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세입자들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또 특이한 사례의 세입자들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바닥에 배관이 지나가는데 그 배관 위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세입자. 그리고 어떨 때는 밤 11시, 12시만 되면은 이렇게 북을 치는, 북이 아니고 장구 같은 거죠. 그 전에 점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점 보기 위해서, 점괘 찾기 위해서 북치는 세입자. 그리고 원룸 방 안에 7, 8마리 강아지를 키우는 세입자. 정말 저는 다양한 세입자를 많이 만나봤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원만하게 내 집에서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내가 빨리 조치를 취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계속 지금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세입자의 대응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분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월세를 자꾸 미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칫 실수하면 잘못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적게 선택하게 되면 그건 다음에 진짜 집주인이 어떤 코너에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1050만 원에 월세 계약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50만 원이면 만약에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요, 1년의 월세가 600이거든요. 그러면 600이고 2년이면 1200만 원인데, 2년 동안 만약에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살게 되면 이 10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월세 세팅을 할 때 1000에 50 이렇게 세팅하면 나중에 월세를 한 푼도 안 냈을 때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500에 45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간, 내가 계약한 그 기간만큼의 총 월세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야 그분들이 월세를 한 번도 안 내더라도 나는 걱정 없이 24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급하다 그러면 1000에 50 하기로 했는데 500에 55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급하게 또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요, 1년에 600이 아니라 700만 원이 넘어버리게 되는데 500밖에 보증금을 안 받게 되면 1년도 되기 전에 보증금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주인인데 그렇게 세팅했는데 그렇게 월세를 처음부터 계속 안 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말을 하면은 월세 냅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은 월세를 안 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사업을 하거나 월세를 봉급을 못 받거나 해서 또 그렇게 의도치 않게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때 가서 막 다구치거나 이번 달 문자 안 들어왔어요 하고, 아니 이번 달 월세 안 들어왔어요 하고 만약에 매달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월세 되는 날마다 계속 문자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딱 입장 바꿨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월세 안 들어온다고 계속 문자 보내는 그런 행위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끔 투자 강의 이런 강의를 들으러 가면요,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요. 도대체 그 가르치시는 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치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보자니까 관리한답시고 계속 문자를 그렇게 보내시는 경우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또 자랑스럽게 블로그에 글 쓰고 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매달 월세 내라고 문자 보내는 그런 센스 발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동안 월세 작년 5월까지 내고 안 냈으니까 거의 9개월 되죠. 그래서 제가 구정 전에 보내려다가 이분도 구정은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 구정이 끝나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아마 주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이사를 오셔서 전등을 다 가신 거예요. 그래 놓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등을 교체했으니까 비용을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살짝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바로 대응을 하게 되면 서로 또 감정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해결 방법을 그분이 제시해 주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 그러면 반반씩 부담하면 어떨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결국 그거는 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에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금액의 반을 그분 통장에 입금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이 지나니까 그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가스레인지가 고장나면 어때요? 집주인이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설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그분한테 시간 맞춰서 서로 그 가스레인지를 교체하게끔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가 연락이 왔냐 그러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 10년 지난 아파트는 보일러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일러 기사를 불렀는데 그 기사가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현장에 와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저하고 금액을 얼마 하면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입자가 따뜻한 물 쓰고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금액에 빨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바로 보일러를 교체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치 세입자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처럼 이것저것을 막 수리하고 손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분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만만하게 끌려다니면 사실 집주인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월세를 자꾸 미루지만 자칫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월세도 제대로 안 내면서 자꾸 가스레인지 교체해달라 그리고 보일러 교체해달라 아니면 뭐 전기 뭐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세입자하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분이 월세를 여러 달 밀렸지만 그걸 처리해주면서 단 한 번도 월세는 언제 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월세를 미납했다는 것은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보다. 그쵸? 예. 그래서 굳이 말 안 해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제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나중에 한 5개월이나 6개월치 밀리면 제가 월세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엊그제도 아니 2월 구정 세우고 나서도 보냈더니 한 10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다가 여러분들 10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여러분들 또 연락하실 거죠. 저는 연락 안 했어요. 왜요? 그분이 분명히 문자를 보셨고 그걸 인지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바쁘고 안 좋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수금이 잘 안 되니
3월 달까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우, 잊지 않고 답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이 돼서 사장님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그러면 이제 기다려보면 되겠죠? 3월 말까지 기다리면 이분이 월세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그건 뭐 기다리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입자한테 대하게 되면 그 세입자는 저한테 월세를 보내고 싶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태도로 세입자한테 다가가서 세입자를 편하게 할지 그걸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돈만 있다고 집주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돈만 있으면 등기만 치면 자기가 집주인인지 알아요. 집을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입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전구도 못 갈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전구를 사가지고 가서 갈아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거기 가서 전구값 청구하냐고요? 그러면 서비스가 아니죠. 그 몇천 원 하지도 않는 그 전구값 전구 사서 내가 가서 이렇게 좀 갈아주면 세입자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하나 이거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한 60cm 정도 되는 크기의 자 같은 건데요.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이거요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요. 그 세면대에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끼면은 막 물 안 내려가고 그렇게 여러분 막 엄청 번거롭고 안 그러면 하수 뚫는 사람 막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 세면기 물 내려가는 그 줄에다가 이렇게 넣고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꼬부라져서 알아서 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끝에 보면 여기가 날카롭게 나와 있잖아. 이게 위쪽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여기에 머리카락이 쏙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물이 잘 막혀서 안 내려간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거 갖다가 집에다 넣고 쓰셔도 좋아요. 이거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다이소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놓고 상시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쓰면은 좋다.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 있는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한 개 사놓고 문 앞에 놓고 가시죠. 이거 혹시 세면대 막히면 이걸로 빼세요 라고 해주면 그 임차인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혹시 지나가다가 시간이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한 박스 사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갑니다 하고 쪽지 하나 써놓고 대문 앞에 놓고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까요? 안 그러면 더 빨리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할까요? 돈이 생긴다면 그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을 가장 먼저 지불할까요?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압박해서 된 일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안 되는 역효과가 나는 게 그게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입자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나는 어떤 집주인이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오늘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